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월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차고 좋은 일만 생기기 바랍니다. 연초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은 약간 색다른 그래프, 어디서도 제공하지 않는 그래프인데 제가 전국과 서울 25개구를 한번 실거래가 실질지수로 보면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시장을 받아볼게요. 실거래가 지수는 그러니까 매달 매주 목요일 이렇게 발표하는 동향 지수랑은 달라요. 그럼 호가 중심이고 실거래가 지수는 계약서 있잖아. 계약서 가지고. 그리고 실질 지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래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L 차트를 가서 보시면 여기 멤버십 되시면은 이 L 차트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5천 개가 넘는 아파트를 실거래가를 가지고 전국 지수를 만들거든요. 저 요건 첫 화면은 전국의 월봉, 분기봉, 연봉입니다. 보통 우리가 요것만 보면 되겠죠. 2005년 이후입니다. 여기서 좀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요렇게 할게요. 여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걸 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요렇게만 볼게요. 자, 요게 명목 지수입니다. 명목 지수. 많이 반등을 했지만 21년 고점을 아직 못 넘었죠. 이것도 서울이 주로 올랐기 때문에 요만큼 올라온 거지. 부산이나 이런 데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대구나 부산은 여기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이제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한 6년 만에 지금 5년 지났으니까 한 내년 정도의 고점까지 왔어요. 뭐 전국도 다 올라갔고 지방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 여기서 10억 주고 샀는데 뭐 한 6억까지 빠졌다가 다시 10억이 됐다. 그러면 이분 본전일까요? 아니죠. 5년 동안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세 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관리비라든지 관리비야 어차피 전세를 살아도 내는 거니까 어쨌든 보유 그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취득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영한 게 실질지수예요. 물가를 반영한 거. 그거를 보면은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전국으로 치면 많이 반등을 했죠.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근데 하락할 때도 이자를 냈고 반등할 때도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다 합치면 이자를 냈다고. 그러니까 비용 중에 이자만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자가 제일 크니까. 근데 전국 그 실질지수 여기 알자가 붙으면 리얼이거든요. 여기서 하락한 거에 이만큼밖에 못 올랐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쭉 내려가서 여기 첫 화면에 쭉 내려가면요. 요거는 뭐냐면 명목 실질 비교해 가서 보려고 한 거고 제일 밑에 가면요. 실질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있네. 실질지수. 여기 알짜만 쪼르륵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서울부터 볼게요. 전국을 볼게요. 전국을 딱 보면 자, 여기 실질지수입니다. 전국. 자, 이번에는 전국 중에서 서울을 뺀 전국. 왜냐면 서울 때문에 이게 올라와 있지 실제로 서울을 빼면요 얘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고. 잘 보세요. X 서울 익스클루드란 뜻이에요. 전국은 전국인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에요. 익스클루드 서울 EX 쓰거든요. 보통 X 서울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전국인데 전국이 서울 때문에 반등한 거지 전국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다음에 수도권 볼게요. 수도권 요 정도 돼 있죠. 서울이 그나마 많이 반등했으니까 그 정고점 넘었으니까. 지방은 이래요. 쭉 1, 2, 3, 4, 4년 연속 빠졌어요. 4년 연속 아파트 값도 빠지고 이자는 계속 내고 거기다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비슷하죠? 그다음에 팔계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 서울만 볼게요. 서울은 정고점을 살짝 넘었을 정도예요. 즉 5년 전에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만약에 11억, 12억이 돼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이 실질적인 수익일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보유 비용이랑 취득 비용이랑 빼면 본전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온 게. 물론 여기서 안 팔았으면 다행이고. 자,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이래요. 인천 이래요. 부산 이래요. 대구, 광주, 대전 처참하죠. 지방. 울산은 그나마 반등을 좀 했네. 세종도 그나마 올해 들어 좀 반등했고요. 작년에. 경남 최근에 살짝 반등을 했어요.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처참하죠. 충북, 강원, 제주 이래요. 자, 이번에는 서울을 볼게요. 서울 25개구로 볼게요. 서울 25개구인데 이것도 여기는 명목이고 여기도 실질이 나와 있네요. 잠깐 이건 한강벨트고 요렇게 있네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 서울 볼게요. 서울은 물가를 반영해도 본전 이상은 됐어.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엔 가장 센 스타지수
시가총액 상위 50개만 고른 거 이렇게 됩니다. 엄청 올랐죠. 명목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명목은. 그러니까 이자 비용, 보유 비용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수익이 많이 나 있죠. 정고점 대비해서. 자, 이번에는 니프티 피프티는 그 중에서도 센 겁니다. 아까 요 스타는 100개고요. 122개. 그러니까 100개를 기준으로 한 거고 요거는 50개입니다. 더 셉니다. 자, 이번에는 영끌 인덱스입니다. 노도강 중에 50개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도강은 아파트 값도 빠졌지만 영끌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자를 더 많이 내. 강남에서 대출받아서 산 사람보다 노원구에서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은 뭐 50억짜리 사든 30억짜리 사든 뭐 한 30%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노도강은요 60, 70%를 대출받았다니까. 매수 가격의 60, 7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대 금액은 노도강이 금액은 작아도 자기의 수입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크다고요. 영끌 인덱스 올해 들어서 반등한 게 이 정도예요. 작년에 반등한 게. 자, 이번에는 구별로 볼게요. 강남 역시 셉니다. 물가를 반영해도 많이 올랐어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도 이제 딱 정고점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노원구 보세요. 노원구 처참하죠.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량구, 동대문구. 자, 이제 성동구는 엄청 올랐죠. 그래도 물가를 반영해도 많이 올랐어요. 한강벨트 제일 세죠. 광진구, 용산구도 세죠. 중구는 정고점까지 못 왔어요. 아직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지수랑 실질지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실질지수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게 내가 들어간 비용을 다 계산한 거예요. 실질지수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쨌든 내가 5년 전에 샀는데 그때보다 1억 올랐어. 나 그래서 기분 좋아. 그냥 기분 좋은 거지. 그렇지만 5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이자나 뭐 어떤 뭐 복비나 세금이나 이런 걸로 나간 돈을 딱 계산하면 손해라니까. 그거를 따지는 게 실질지수예요. 자, 중구, 종로구 또 아직 정고점 못 왔죠? 자, 이번엔 은평구 반등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다. 왜? 빠질 때도 이자를 냈지만 올라갈 때도 이자를 냈다고. 난 현금으로 다 샀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보편적인 사람 걸 보자고요. 서대문구도 반등 많이 해봤자 반밖에 안 돼요. 마포구는 정고점 넘었습니다. 자, 동작구 정고점 살짝. 그다음에 영등포구 넘었습니다. 양천구도 넘었습니다. 강서구는 한참 못 왔어요. 그다음에 금천구 이건 그냥 주장창 최근 들어서 그냥 하락이 멈춘 정도죠. 그러니까 그래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1년 동안 올랐는데 우리 아파트. 근데 그러면 1년 동안 이자 냈어야 안 냈어요? 그러면 냈지. 그러면 그 오른 가격이랑 이자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똔똔이야. 이렇게 된다니까. 관악구 난 대출 조금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건 그분 얘기고. 자, 관악구도 반등했어도 이 정도죠. 마지막으로 구로구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전국은 명목으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서울은 명목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그것도 강남 3구가 위주로 한강벨트 위주로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울도 이제 본전된 거예요. 5년 전에 산 사람, 꼭지에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본전됐다니까. 그동안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계산했을 때 본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목에 좀 찬 느낌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그 상승률로는 이제 5년 전에 고점을 이제 회복했기 때문에 목에 찼어요. 헉헉거리면서 올라왔어. 강남 3구나 이 정도 한강벨트는 몇 개나 올라와 있지. 특히 전국적으로는 이렇고 지방은 특히 이렇게 지방은 이래요. 광역시가 이렇다고요. 이래요. 광역시가. 아파트 가격도 빠졌지만 여러분들 대구에 있는 분들 아파트 4년 전 5년 전에 산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4, 5년 동안 계속 빠졌죠. 근데 이자는 대출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고점에 산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때 그 금리가 요 정도 때는요. 금리가 좀 쌌을 때야. 코로나 이후에는 이때는 이자가 쌌는데 지금 이자가 2배, 3배 늘었다고. 그거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전국과 서울 아파트에 이제 연말 연초니까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봤는데, 실거래가 실질 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목 지수랑은 전혀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아파트가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산 것보다 뭐 1억이 올랐느니 2억이 올랐니 5억이 올랐느니 그랬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2021년 말에 샀다고 칩시다. 꼭지 샀다고 쳐보자고요. 15억이면 60% 대출 받았으면은
뭐 80%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끌 안 했다 치더라도 60%까지 대출 받는다고 대부분이. 그럼 9억이란 말이에요. 9억. 자, 근데 지금 이자가 얼마야? 주담대가 보통 4% 안팎이죠. 싼 사람들은 한 3점 몇 프로고 비싼 사람은 5%까지도 간다고. 특히 제2금융권에서 받았으면은 뭐 막 6% 7% 된다고. 그 4%로 싸게 잡아갖고 4%로 칩시다. 4. 그러면 4, 9, 36. 1년에 3,600만 원을 낸다고요. 이자를. 이자만. 다른 뭐 취득세 뭐 그다음에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면 이분이 5년 동안 갖고 있었다 합시다. 5년 만에 다시 본전이 됐어. 그럼 뭐 6천만 아니 6억에 그러니까 9억이구나. 9억에 48분 4, 9, 36. 36에 5를 곱하면 5, 35 거의 2억이라고 2억. 즉 4년 전에 15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 17억이 되면 본전이에요. 왜? 그동안 2억에 이자 2억도 넘겠다. 그쵸? 이자만 2억이니까. 거기다가 복비 냈지, 취득세 냈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낼 거 아니에요. 아우, 나 2억 올랐지만 나는 이자 낸 게 2억이라서 나 본전이야. 그렇다고 정부에서 세금 안 내요? 양도 차액. 2억이라는 양도엔 차액이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자를,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거래가 실질지수를 잘 보고 지금 상황이 많이 올랐지만 명목으로 실질지수는 이제 서울 평균으로 전고점이 온 거고 지방은 그것도 택도 없고 서울 중에서도 노동한 금강구 뭐 그래서 뭐 서대문구 은평구 이런 데는 한참 못 미친다. 동작구도 마찬가지고 한강벨트 정도 그다음에 강남 3구나 용산구 정도가 진짜 많이 올랐지. 거기는 물가를 감안하도 많이 오른 거예요. 자, 그거를 아시면서 전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 아파트 우리 아파트 이제 본전 됐어. 나 1억 올랐어. 그래봤자 4, 5년 동안 이자 낸 거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